안녕하세요, 부티알입니다. 오늘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 제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참 힘들죠. 인턴 과정도 굉장히 길고 또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디자이너가 됐는데, 디자이너가 되면 끝이다? 아니죠. 그때부터가 진짜 미용의 시작인 거죠. 힘들게 그토록 바라던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만 받아가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랑 똑같은 날수,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나보다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디자이너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매출을 많이 올리는 디자이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센스가 남다르다 입니다. 자, 센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대인관계에서는 융통성이라고도 하고요. 저 사람 참 융통성 있네. 고객님하고도 참 융통성 있게 잘 소통을 하네. 그 다음에 의상에선 말 그대로 패션입니다. 패션 센스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 헤어스타일에서는 디자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굉장히 센스 있게 뽑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센스를 5가지 조항으로 나눠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합니다. 시간이 금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한 타임 비는 시간 꾸역꾸역 어떻게든 예약을 채워놓습니다. 커트, 앞머리 커트든 뭐든 간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 개인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예약이 노쇼가 났어요. 요즘에 노쇼 많잖아요. 잠깐 짬나는 그 시간 절대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 게임, 글쎄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보면은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검색한다거나 스크랩을 한다거나 SNS에 그 짬나는 시간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그 안에 업로드를 못하겠죠. 그래도 짬나는 틈틈이 업로드를 해서 중간에 저장을 해놓더라도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스타일입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특히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인상이잖아요. 자, 고객님들은 예약 후에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물론 전반적인 매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보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나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할 그 디자이너의 헤어, 의상입니다. 의상. 자신을 살짝 어필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의상과 깔끔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상은 비싼 명품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면서 깔끔하고 도시적인 의상입니다. 도시적인,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유행하는 의상 있잖아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헤어스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을 한다면 헤어 메이크업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디자이너분들 헤어스타일 딱 보면은 제가 고객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드라이를 한 머리겠지만 나도 저 파마 하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팅을 잘해요. 누가 봐도 머리 만진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을 하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죠. 3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을 잘하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매출을 잘 올리는 디자이너분들은 자신만의 규칙과 절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중하게 또는 위트 있게, 때로는 심도 있는 느낌으로 정말 물 흐르듯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어요. 개인 태블릿 PC에 미리 스크랩해놓은 스타일을 고객님의 모질에 맞춰서 비교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요.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고객님의 니즈를 빨리 캐치합니다. 그것도 센스겠죠. 미리 준비한 자신만의 스타일북과 고객님을 이끌고 갈 자신만의 상담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고 홍보에 전념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용 기술은 기본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의 홍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둔의 고수처럼 조용히 실력만 좋으면 입소문 나서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겠지.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매장 차렸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자리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마케팅으로
자신을 알려서 계속적으로 신규 창출을 스스로 합니다. 보정 고객님들의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일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쉴 때는 온전히 쉬고, 저는 안 쉽니다. 근데 왜 이러지? 물론 쉬는 날에도 세미나나 교육을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5번째는 바로 운입니다. 자, 가만히 있는데 운 좋게 매출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됐다? 이거야말로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노력과 준비가 된 자한테 왔을 때 비로소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죠. 운도 준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갑니다. 이렇게. 네? 피해갑니다. 이렇게. 운도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니까. 위 5가지 조항들이 평소에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고,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누군가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제가 직접 옆에서 본 매출을 많이 올리는 디자이너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데 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손님이 되는 입장에서 어떤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하고 싶은지, 자, 그것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감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 번씩 실천을 해보시고,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다면은 좀 더 다른 방법을 플러스 시켜서 디테일함을 접목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